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공동체를 만들고 상호 교류를 하면서 살아간다. 인간은 출생해서 성장하고 사망할 때까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행복의 대부분을 인간관계가 좌우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은 덕을 쌓는 일이다. 노년의 중요한 문제가 소외다. 노년에는 일로서 맺은 인간관계는 모두 소멸되고 가족, 이웃들과의 관계도 점차 끊어지므로 소외와 고독을 이겨내야 한다. 노년에는 배움, 취미, 봉사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고독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가급적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에는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소외를 삶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첫 번째, 노년의 행복도 사이에서 온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사회활동은 필수적이며 인간관계에 따라 행복과 성공이 결정된다. 사람인 자는 사람과 사람이 기대고 의지하면서 공생하고 있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므로 여러 형태로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진화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인간 사회는 가정, 학교, 직장, 단체 등 여러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피오나 로바즈는 행복이란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싹이 튼다. 고 말했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인간관계를 맺으며 그 그물망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함께 사는 것이 공생의 법칙이다. 그러나 개체로서의 인간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관계로 인해 소외를 느끼는데 그 유형은 다양하다. 특히 시스템에서 오는 소외는 일상적으로 누구나 겪는 일이다. 사회조직 속에서 시스템이나 규칙 등에 의해 소외를 느끼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결과로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부품으로서의 소외와 타인으로부터의 소외 등 네 가지 소외를 들고 있지만 이는 수용하기 힘든 이론이다. 여기서는 단지 은퇴 이후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직업을 통해 맺은 인간관계는 은퇴와 동시에 단절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결사체에서도 소외된다. 대가족제도가 핵가족제도로 변화하면서 자녀들이 분가를 하면서 가족들과 소원해지고 손자, 손녀들은 성장하면서 조부모를 멀리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 이웃 등 사적인 인간관계도 그 이유야 다양하지만 점차 줄어든다. 그래서 노년에 부닥치는 중요한 문제가 소외와 고독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들은 더욱이 고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노년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의 폭을 넓혀준다. 이것이 성공적 노화의 필수적 요소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소득 수준의 향상보다 더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들이 있다. 과학 연구가인 슈가먼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많이 맺을수록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30% 정도 증가한다. 고 한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교적으로 살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노년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잘 관리하는 것이 소외를 극복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두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함께 산다는 것, 사회생활의 기본이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유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광범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다. 그러므로 노년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벤 샤하르 교수도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 평탄치 못하고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이다. 외향적이고 긍정적이며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대인관계가 더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행동 반경이 넓어짐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고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다.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을 보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관계라고 했다. 그러나 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려면 자신의 성격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소극적인 성격을 조금씩 고쳐가야 한다. 적응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잘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훈련을 통해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행복의 문제는 결국 자신에게 달려 있으므로 노년에도 노력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개척해야 한다. 인간관계가 노년의 행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노년에게 인간관계가 행복을 줘야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노년에는 홀로 남는 경우가 많지만 혼자라는 것이 결코 고독이나 고통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연으로 인간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미련을 갖거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고 현실은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방법이다. 외로움을 고독의 늪으로 빠뜨리지 말고 즐기면서 고독력으로 키우면 노년도 행복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노는 법을 익히고 취미 생활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야 한다. 걷기, 등산, 여행 등을 하거나 독서, 음악 감상, 박물관 관람 등을 하거나 시, 소설, 수필, 일기 쓰기 등 창작 활동을 하면서 몰입하게 되면 홀로임을 즐길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소외의 산물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소외와 관련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위대한 인물들은 고독 속에서 이를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아 위대한 결실을 맺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면 행복은 그곳에서 넘쳐날 것이요. 그 결실은 성취감을 통해 행복의 극치를 맛볼 수 있다. 세 번째, 노년에도 인간관계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75년간 연구한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 의하면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오래 행복하게 산다고 한다.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접근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노년에는 덕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반드시 광범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관리 가능한 적정한 선에서 형성 유지되어야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금 불가원이라고 하였듯이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아야 한다. 노년에는 개성이 굳어버리고 굳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때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작업은 결코 쉽지 않고 세심한 배려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관계를 가장 훌륭하게 만드는 기술은 바로 사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을 선물하는 것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관계는 친밀해진다. 노년에는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므로 잘 관리를 하면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어느 호피스를 전공한 학자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요소로서 연골, 할 일과 인간관계를 들고 있다. 이들은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인데 이들이 충족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그 관계가 끝이 나면 자연히 인간관계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가 은퇴를 하면 직장관계로 맺은 인간관계는 끊어진다. 그러면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소외감이나 고독감이 커진다. 배신감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남아있으면 힘들어진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는 과거와의 결별을 잘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통로는 대화이다. 대화의 중요한 요소가 공감이다. 소통은 언어적 소통이 기본이지만 목소리, 몸짓, 얼굴 표정, 신체적 접촉 등 비언어적 소통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중요한 방법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이다. 대화는 간결하게 함으로써 실수를 줄여야 한다. 대화의 기술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비평을 잘 듣고 자신을 가다듬는 것이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자아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노년에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대하며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매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결과 자신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교만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악폐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심기를 건드리거나 믿음을 깨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끊임없는 논쟁은 피하고 직접적인 비난은 금물이다. 상대방이 잘못을 할 때는 용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의 잘못이 있을 때는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임하되 무엇보다 대화하고 타협하는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 네 번째, 부부관계가 노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른다. 행복과 불행은 가정에서 비롯된다. 가정이 평화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생활하는 기초 단위가 가정으로 그 안에서 매일 생활하고 있다. 가정의 화목과 평화는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행복의 텃밭을 잘 가꾸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은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 에너지는 사랑이다.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으로 변하고 자녀들이 결혼하면 분가를 함으로써 노년에는 부부만이 함께 살게 된다. 그래서 노년에는 부부관계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부간에 화목한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다. 노년이 되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더 실감하게 된다. 노년의 부부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로 서로 단출하게 사랑하고 행복이 더욱 증가하는 경우인데 이상적 형태이지만 드문 경우이다. 둘째는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저 그런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로서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불행하지만 할 수 없이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노년이 행복해야 성공한 인생이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합심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노년의 과제요 자아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은퇴하면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가 일정 기간 내려간다고 한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생기므로 불화가 더 자주 생기고 다툼이 더 세게 벌어진다. 그동안 서로를 모르고 살아왔고 남녀 사이의 다른 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은퇴 후 정체성과 역할의 변화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부부간에 스트레스를 주고 불화의 원인이 된다. 중간에 조정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때로는 침묵이 더 현명한 소통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가능한 한 빨리 적응하는 것이 결혼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노년의 행복을 앞당기는 중요한 과제이다. 은퇴하게 되면 부부는 새로운 환경에 조속하게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역지사지로 서로 이해하면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한다. 프랑스 속담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는 귀머거리가 되고 여자는 눈이 멀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 여자들의 잔소리와 남자들의 안 좋은 모습이 싸움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금원이다. 이제는 부부간의 역할 분담이
새롭게 조정되어야 하며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돈과 자녀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돈 사용하는 방법과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간의 의사의 일치를 보아야 한다. 대화를 꾸준하게 함으로써 항상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서로 독립된 개체이므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며 친밀감을 유지해야 한다. 노년에 두 사람을 엮어주는 것은 우정과 같은 부부간의 정이다. 젊은이들이 주고받는 애정에서 사랑이 식으면 남는 것은 정이다. 예전부터 부부는 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노년에는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도다. 부부 사이에 건전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은 친구와 같은 우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랑을 이어가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마지막 행복을 꾸미는 방법이다. 같은 취미를 가지는 것이 함께 소일할 수 있고 대화의 소재가 생기므로 좋은 방법이다. 여행을 같이 하는 것은 더욱 좋은 방법이다. 가사를 함께 나눠 함으로써 돕고 살아야 한다.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다. 노년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을 느껴야 한다. 오래 함께 살면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하고 대화가 안 되어 심심하기도 하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호르몬의 작용으로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되어 성 역할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런 자연적 현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노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묘약이 립서비스이다. 당신 고생했어. 당신 점점 예뻐져요. 당신 사랑해요. 당신 덕분에 나도 행복해요. 저 세상으로 가는 길 위에서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다. 이제 남녀와 성격의 차이에서 오는 장애물은 극복할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가. 가정이 평화스러워야 밖에 나가서도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시간을 부부가 동행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생활 패턴을 만들려는 것은 금물이다. 부부 사이에 최소한의 다름은 인정하고 각자의 프라이버시도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다. 함께 건강을 챙기면서 해로하는 것이 행복이요 이상적인 노년이다. 노년에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생활 공간이므로 가정 안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노부부가 공생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섯 번째,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효행은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예전부터 효행은 덕행의 기본으로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 가치로 여겨왔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이요 종착점이다. 효는 유교적 덕목으로 이조시대의 국가기조로 채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보다 1000년 전의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규범이었다. 모세 10계명 중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다. 모든 종교가 효를 중시하고 있고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규범은 퇴색하고 노년이 설 곳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정신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고유한 정신문화인 효율주의와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공생과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친밀함과 유대감에서 찾을 수 있다. 상호 간 접촉의 빈도와 친밀성 등에 의해 유대감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녀와의 유대감이 노년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분가현상, 세대 간의 갈등, 이해관계 등에 의해 유대감은 약해지고 최근 부모들도 독립해서 살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그러니 노년의 행복은 물론 건전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효 가치를 기본으로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이루고 가정교육과 노인부양을 통해 윤리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회복해야 한다.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를 극복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가정은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서 각기 역할을 담당하되 협력과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 효의 기본 정신은 부모 존경, 각자의 책임, 협동과 희생 등이다. 효의 가치를 정근대적 규범으로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효의 의미를 현대사회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이어가도록 각 가정은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 인성교육과 노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건전한 공동체가 재생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가 침투하여 돈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상속과 증여를 비롯해 돈 문제가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금전 권력이 종래에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기본적 권력으로 기능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가정 불화의 주요한 원인이 돈 때문에 일어난다. 돈이 없는 집안은 화목하고 집안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부유한 집안에서는 재산을 둘러싼 문제들이 법정으로 달려가고 가족 간의 우애를 찾기 힘든 경향이 있다. 이처럼 가족관이 변함에 따라 가족 간의 사랑은 식어가고 가정이 행복의 본상이라는 말은 흐려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가정에서 물질지상주의는 퇴출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효도조례가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자식이 찾아오지 않음으로써 외롭다고 느끼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식에게 부모 방문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적인 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7년에 효행장려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법을 통해서라도 효 사상을 불어넣고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회복함으로써 건전한 국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건전한 가족제도가 복원되어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노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그걸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그 세월이 길 것 같아도 인생의 반환점 돌고 나면 갑자기 초스피드를 내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누구나 나이 먹기를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을 억누르기라도 하듯 노인들을 멀리하거나 차별하지만 그것은 위험하다. 인생의 현자들은 나이 들어서도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노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늘어가는 나이테는 나무의 무게를 알려준다. 나이테가 많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된다. 오랜 수고를 거쳐 좋은 나무로 성장한다. 인생에서 나이가 드는 것은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것과 같다. 나이 속에는 인생의 경력과 애환과 수고가 들어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는다. 인생의 나이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곱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멋있다. 매일 하루가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깊은 깨우침을 다가오게 한다면 나이 드는 것은 멋있는 일이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현명하고 두려움 없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5가지 조언을 들어보자.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들이다. 첫 번째, 나이 먹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나이 듦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노년의 삶은 기회이자 모험,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나이를 먹는 건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새로운 탐험과도 같다.
두 번째, 100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몸을 아끼자.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얼마나 오래 살든 신경 안 써. 라는 변명 따위는 하지 말자. 병은 쾌락의 이자다. 흡연, 형편없는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것들로 일찍 죽지는 않는다. 다만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을 뿐이다. 세 번째, 아직도 오지 않은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말자. 죽음을 걱정하느라 불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대신 그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비해 하루하루 계획을 잘 세우며 살자. 네 번째, 관계의 끈을 놓지 말자. 중년 이후에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중년에 접어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섯 번째,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두자. 주변 노인들이 노인거주시설에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있다면 방치하지 마라. 삶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늙음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안에는 젊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넘치고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늙고 낡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곱게 나이 드는 방법은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넓히고 이해의 폭이 깊어져야 한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늙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인생 60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고 백인생 시대의 제2의 시작이다.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부터 고쳐먹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형편이 된다면 남을 위한 봉사도 한번 다녀보자. 병든 이웃도 좋고 소외된 이웃도 좋고 어렵고 힘든 이웃이라도 상관이 없다. 알뜰살뜰 모아서 죽을 때 관속에 넣어가는 것도 아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 해도 물려줄 때 그때뿐이다. 살아있을 때 한 가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보자. 인생에 있어서 노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그걸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그 세월이 길 것 같아도 인생의 반환점 돌고 나면 갑자기 초스피드를 내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누구나 나이 먹기를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을 억누르기라도 하듯 노인들을 멀리하거나 차별하지만 그것은 위험하다. 인생의 현자들은 나이 들어서도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노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늘어가는 나이테는 나무의 무게를 알려준다. 나이테가 많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된다. 오랜 수고를 거쳐 좋은 나무로 성장한다. 인생에서 나이가 드는 것은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것과 같다. 나이 속에는 인생의 경력과 애환과 수고가 들어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는다. 인생의 나이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곱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멋있다. 매일 하루가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깊은 깨우침을 다가오게 한다면 나이 드는 것은 멋있는 일이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현명하고 두려움 없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5가지 조언을 들어보자.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들이다. 첫 번째, 나이 먹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나이 듦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노년의 삶은 기회이자 모험,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나이를 먹는 건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새로운 탐험과도 같다. 두 번째, 100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몸을 아끼자.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얼마나 오래 살든 신경 안 써. 라는 변명 따위는 하지 말자. 병은 쾌락의 이자다. 흡연, 형편없는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것들로 일찍 죽지는 않는다. 다만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을 뿐이다. 세 번째, 아직도 오지 않은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말자. 죽음을 걱정하느라 불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대신 그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비해 하루하루 계획을 잘 세우며 살자. 네 번째, 관계의 끈을 놓지 말자. 중년 이후에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중년에 접어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섯 번째,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두자. 주변 노인들이 노인거주 시설에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있다면 방치하지 마라. 삶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늙음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안에는 젊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넘치고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늙고 낡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곱게 나이 드는 방법은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넓히고 이해의 폭이 깊어져야 한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늙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인생 60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고 백인생 시대의 제2의 시작이다.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부터 고쳐먹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형편이 된다면 남을 위한 봉사도 한번 다녀보자. 병든 이웃도 좋고 소외된 이웃도 좋고 어렵고 힘든 이웃이라도 상관이 없다. 알뜰살뜰 모아서 죽을 때 관속에 넣어가는 것도 아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 해도 물려줄 때 그때뿐이다. 살아있을 때 한 가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보자. 인생에 있어서 노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그걸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그 세월이 길 것 같아도 인생의 반환점 돌고 나면 갑자기 초스피드를 내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누구나 나이 먹기를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을 억누르기라도 하듯 노인들을 멀리하거나 차별하지만 그것은 위험하다. 인생의 현자들은 나이 들어서도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노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늘어가는 나이테는 나무의 무게를 알려준다. 나이테가 많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된다. 오랜 수고를 거쳐 좋은 나무로 성장한다. 인생에서 나이가 드는 것은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것과 같다. 나이 속에는 인생의 경력과 애환과 수고가 들어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는다. 인생의 나이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곱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멋있다. 매일 하루가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깊은 깨우침을 다가오게 한다면 나이 드는 것은 멋있는 일이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현명하고 두려움 없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5가지 조언을 들어보자.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들이다. 첫 번째, 나이 먹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나이 듦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노년의 삶은 기회이자 모험,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나이를 먹는 건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새로운 탐험과도 같다. 두 번째, 100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몸을 아끼자.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얼마나 오래 살든 신경 안 써. 라는 변명 따위는 하지 말자. 병은 쾌락의 이자다. 흡연, 형편없는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것들로 일찍 죽지는 않는다. 다만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을 뿐이다. 세 번째, 아직도 오지 않은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말자. 죽음을 걱정하느라 불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대신 그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비해 하루하루 계획을 잘 세우며 살자. 네 번째, 관계의 끈을 놓지 말자. 중년 이후에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중년에 접어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섯 번째,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 두자. 주변 노인들이 노인거주시설에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있다면 방치하지 마라. 삶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늙음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안에는 젊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넘치고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늙고 낡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곱게 나이 드는 방법은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넓히고 이해의 폭이 깊어져야 한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늙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인생 60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고 백인생 시대의 제2의 시작이다.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부터 고쳐먹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형편이 된다면 남을 위한 봉사도 한번 다녀보자. 병든 이웃도 좋고 소외된 이웃도 좋고 어렵고 힘든 이웃이라도 상관이 없다. 알뜰살뜰 모아서 죽을 때 관속에 넣어가는 것도 아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 해도 물려줄 때 그때뿐이다. 살아있을 때 한 가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보자.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슬기로운 노년의 생활을 충실하게 보내려면 제대로 된 생활수칙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생활수칙을 견고하게 하고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생활수칙 10가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 정리정돈.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관리의 제1조다. 두 번째, 몸치장.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라. 체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 맞추어 갈아입어라. 옷이 날개란다. 늙으면 추접하고 구질구질해지기 쉽다. 세 번째, 대외활동. 집안에 직도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된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된다. 네 번째, 번호절제.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라.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는다. 장광설은 금물이다. 짧으면서 곰삭은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한다. 다섯 번째, 자기 몫을 다하라.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라.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거지근성으로 스스로 천대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포기와 체념,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하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케 한다. 일곱 번째,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새 지식과 새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하면 낙오가 된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다. 여덟 번째, 낭만과 취미. 각박한 삶 속에 낭만을 가져라.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감흥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너 청춘이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다. 아홉 번째, 봉사.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자.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하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선진 시민이 되는 지름길이다. 열 번째, 허심겸손.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된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이다. 정심수도하고 평상심을 늘 간직하라.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젠 자식들에게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떳떳한 노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격려와 용기와 보상의 선물을 준비하자. 무얼 부끄러워 할 것 하나 없고 기죽을 것도 없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남은 여생에 대한 멋진 꿈과 설계를 펼쳐보자. 남은 인생 길 것 같아도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 충실하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노년을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기자.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슬기로운 노년의 생활을 충실하게 보내려면 제대로 된 생활수칙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생활수칙을 견고하게 하고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생활수칙 10가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 정리정돈.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관리의 제1조다. 두 번째, 몸치장.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라. 체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 맞추어 갈아입어라. 옷이 날개란다. 늙으면 추접하고 구질구질해지기 쉽다. 세 번째, 대외활동. 집안에 집도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된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된다. 네 번째, 번호절제.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라.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는다. 장광설은 금물이다. 짧으면서 곰삭은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한다. 다섯 번째, 자기 몫을 다하라.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라.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거지근성으로 스스로 천대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포기와 체념,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하다. 되지도 않은 일로서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케 한다. 일곱 번째,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새 지식과 새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하면 낙오가 된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다. 8번째, 낭만과 취미. 각박한 삶 속의 낭만을 가져라.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감흥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너도 청춘이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다. 9번째, 봉사.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자.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하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선진 시민이 되는 지름길이다. 10번째, 허심겸선.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된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이다. 정심수도하고 평상심을 늘 간직하라.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젠 자식들에게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떳떳한 노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격려와 용기와 보상의 선물을 준비하자. 무얼 부끄러워 할 것 하나 없고 기죽을 것도 없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남은 여생에 대한 멋진 꿈과 설계를 펼쳐보자. 남은 인생 길 것 같아도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 충실하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노년을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기자.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자주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이다.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다. 하지만 이 말씀은 나이 들어서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외롭다는 이유로 마음이 불편해도 상처를 입어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골라내기 시작하면 함께 어울릴 친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외로운 것보다 낫겠지 하면서 만난다. 오래전부터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냈다고 다 친구는 아니지 않은가.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야비한 성격을 가진 사람. 힘센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좀 힘이 약하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하리 많지 냉혹하게 대한다. 평상시에는 온화한 목소리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자식들에 대한 사랑, 믿음 깊은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약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 있다. 어떤 자비도 없다. 약자들에게도 가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다. 목소리는 온화해서 선한 사람 같지만 냉혹하고 야비한 사람이다. 지금은 우리가 약한 존재가 아니어서 그럭저럭 친구로 지내지만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우리가 약자로 생각되어지면 태도가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내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험담을 들어놓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또 나를 만나러 나온 이유가 친구로서 공감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봐서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팔거나 투자를 받으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 또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 평상시에는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인지 알 길이 없지만 이해가 충돌되면 본 모습이 나타난다. 전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일 것이다.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을 말한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경계를 해야 할 대상이지 친구로 가까이 두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우둔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남도 배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나름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얘기를 하지만 허무주의나 패배주의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서나 나이 들어서나 멀리해야 할 사람이다. 네 번째, 자기 외로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 연락이 없다가 자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아플 때, 외롭고 쓸쓸할 때, 말동무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뭔가 부탁할 것이 있을 때만 뜬금없이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오랜만에 연락해 놓고서는 친구 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을 우정이라도 간직한 것처럼 살갑게 굴어댄다.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 거절하기 힘들어 부탁을 들어주며 또 연락을 끊는다. 그래서 궁금해 잘 지내는지 큰맘 먹고 연락이라도 할라 치면 왜 전화하냐는 식으로 귀찮은 듯 건성건성 대답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며 드는 것이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자기가 아쉬울 것 없을 때는 친구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자신에게 뭘 아쉬운 소리라도 하려고 연락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함부로 대한다. 마지막은 입이 가벼운 사람이다. 남의 아픔과 단점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친구 사이라면 서로의 약점 아픈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나 여기저기 다니며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제는 친구에게라도 절대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말라고들 조언한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하지도 않은 얘기까지 자기가 지어내서 덧붙이는 말을 옮긴다는 것이다. 가끔 TV에서 말 옮기기 게임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을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의미가 바뀌고 뜻을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는 수도 생기는데 여기다가 없는 말까지 덧붙이는 상황이니 전혀 다른 얘기가 소문이 되어 친구들 사이에 떠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친구들을 사귀느냐는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하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반면에 좋은 친구를 사귀면 인생 자체가 행복해진다. 친구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주위에 좋은 친구들만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하는 것이다. 노년은 몸도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정신은 죽음이라는 불안에 직면해야 하는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쾌하게 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신분석학자 애들러는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찾으려 하고 또 그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찾고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법은 야금야금이다. 사람들은 당장 뭔가를 이뤄내려 하는데 인생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다.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가야 한다. 두 번째, 노년에 유쾌하기 위한 두 요소는 건강과 돈이다. 이 둘이 갖추어지면 노후에 재미있게 보낼 것은 정말로 많다. 노년을 유쾌하게 보내기 위한 필요 조건이 건강과 돈인 셈이다. 돈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몸의 건강은 다들 주의를 기울이지만 정신 건강이 문제다. 정신 건강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이 둘만 지키면 된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의 나는 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죽음이 닥치면 난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그럼에도 가끔씩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를 잘 버텨야 한다. 파테르 정신이다. 일명 파테르라고 한다. 레슬링에서 수비자가 중앙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공격자가 뒤에서 공격할 때 수비자는 바닥에 찰싹 붙어서 뒤집히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야 한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훈풍이 불어오는 게 인생이다. 빠떼로는 레슬링에서 소극적인 경기를 한 데 대한 벌칙인데 인생에는 이유 없이
이런 빠떼루를 받아야 하는 때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버텨야 한다.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한다. 넷째,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 노후에는 60년 이상 익혀온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 그런데 사회는 상전벽해처럼 변해 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았다. 싱글이냐는 질문도 꺼렸다. 이제는 비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회가 변한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명절에 결혼했냐, 왜 안 하느냐, 애를 왜 안 갖느냐라는 질문을 하며 꼰대 소리를 듣는다. 심지어는 예의가 없고 무례하다는 소리도 듣는다. 그렇다고 사회의 변화에 무조건 순응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해하고 적응하라는 뜻이다. 다섯째, 페르소나를 즉 가면을 여러 개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가면이 여럿 있으면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지만 오히려 하나의 페르소나만 갖고 사는 인생이 문제다. 겨울옷 하나로 사계절을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사계절이 있듯이 페르소나도 적어도 4개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퇴직 전에 가면이 진짜 얼굴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여러 가면을 잘 놓고 쓰는 게 노후의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 여섯째, 배우자는 아파 누워 있어도 있는 게 좋다. 사람의 정신적 문제는 관계에서 모두 비롯될 정도로 관계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가정으로 복귀하는 남자는 아내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혼 때 알았던 그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퇴직 후에는 부부가 새로이 제2의 인생을 꾸려갈 설계를 해야 한다. 신혼에는 애를 몇 낳고 집은 언제 구입할지를 부부가 계획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이런 계획을 하는 부부는 거의 없다. 혹 부부가 서로 이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 결혼도 한 방법이다. 이혼과 달리 부부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구순에 가까운 지인께서 몇 살이냐고 묻고 답을 듣더니 창을 가만 보고 있다가 참 좋은 때다라고 말했다 한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한 답은 인생은 모든 연령대가 나름의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0대는 10대의 즐거움이, 50대는 50대의 즐거움이, 70대는 70대의 즐거움이 있다. 현재의 나이는 과거를 보면 가장 많은 연령이고 미래를 보면 가장 어린 연령이다.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그 나이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유쾌하게 살길 바란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년 운세를 보다 보면 괜한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러고는 후회한다. 왜 남의 일에 휘말려서 내가 다 피해보고 또 저질러 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걸까.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이 꼬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긴 외길로 돌아가다 헤매고 다시 원위치 시키기도 힘들 때가 있다. 의리 있고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이런 경험이 더 많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피해야 하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을 알아보겠다. 첫 번째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함부로 들이대는 사람이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도 올바른 사람이 지녀야 하는 덕목이고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분노를 조절 못하고 순간적 돌발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이다. 순간에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고 그것만이 절대적이라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직장, 가정,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이런 유형과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 분노뿐만이 아니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피해야 하는 사람이다. 분노와 슬픔, 이 2가지의 감정은 타인에게까지 그 감정을 전염시킨다. 친구나 가족이 나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내 감정을 들쑤셔 놓는다. 은연중에 도와줄 것을 암시도 한다. 그들은 같이 싸워줄 이군이 필요하거나 자신들보다 더 잘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내지르다가 그 지경이 되고서는 재빠르게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려 할 것이다. 그 감정들에 전염되지 말고 중립을 지키며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다. 감정은 언제나 이성을 짓밟아버리는 경향이 있다.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광기로 흐르기 쉽다. 두 번째는 자신 말만 하는 사람이다. 남의 감정이나 상황에 배려도 없는 자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유형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다. 중간에 말을 끊는 유형과 자기 말만 하는 유형의 사람은 타인의 상황보다는 자신이 말을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 듣는 중에도 머릿속에는 자신이 할 말을 의포대고 있을 것이다. 상대가 하고 있는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 우리가 말을 끝내거나 말을 끊어내고서는 분명 다시 자신이 하려던 말을 이어나가며 대화가 오리무중으로 흘러간다. 대화란 듣기와 말하기의 조합이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은 대화가 아니다. 세 번째는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이다. 같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데 나오는 출연 배우들 얼굴이며 옷차림을 지적질하며 계속 흠을 잡는다. 출연 배우들의 성형 여부와 알지 못하면서도 단정짓고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 내용보다 출연 배우의 흠을 파내는데 더 열을 낸다. 배우에게만 그 화살이 가는 게 아니다. 물론 그건 양념에 불과하고 메인은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듣다 보면 감정이 불쾌해지고 짜증도 난다. 잘했다는 말은 일도 못하고 못한 것에는 열을 내며 할 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늘 부정적이고 하는 말도 거의 험담이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끌어내리며 험담하는 것을 즐기는 유형이다. 남의 불행을 보며 쾌감을 느낀다. 곁에 두면 무의식에 우리의 감정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자기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피해야 하는 유형이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꺼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다. 네 번째는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자만하는 사람이다.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면 끽소리 안 하고 조용히 있겠지만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세상 만사 다 알고 정술가보다 더 통찰력이 좋아 뭐든지 꿰뚫어 본다. 자신이 아는 지식이 다인 양 자만하며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 그리고 자신이 무지한 부분은 애써 알려하지 않고 일부러 외면하기도 한다.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단정짓고 판단할 때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며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피해야 하는 사람, 유형 네 가지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함부로 들이대는 사람, 자신 말만 하는 사람,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자만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경제 상황도 물론 그 이유지만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비로 인해 많이 힘들다. 장애물을 없애야 앞으로 행진하는데 속도도 생기고 걸음도 가뿐해진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가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